우리의 모든 국민들이, 많은 국민들이, 그리고 아픔이 있는 분들이 그 모습을 이해했죠. 어쩔 수 없으니까 세계적인 상황에서 서로가 협력하지 않으면은 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없으니까 이해는 했었습니다. 뭐 바이러스에는 뭐 정부도, 뭐 재벌도, 뭐 노동자도 뭐 그런 거 없으니까 투쟁 현장도 없으니까 협력을 해야 됐었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소성리에서도 어떤 집회를 중단하고 그리고 연대 방문도 자제를 부탁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유례없는 이러한 국민과 정부의 연대로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던 이러한 방역 시스템도 미국의 요구 한마디에 휴지 조각이 됐던 것이 소성리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정부가 했을 법한 얘기, 코로나가 왜요? 뭐가 문제 있어요? 라고 이렇게 했던 건데 이 모습은 지난 5월 29일 날 있었던 소성리 진박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앞에 너무나 급작스럽게 일어나서 현수막도 챙기지 못해서 그 자리에서 페인트로 썼던 문구, 집합금지 코로나 시국이다. 경찰 병력 철수하라. 이렇게 시작했던 것이 이런 결과로 나타났죠. 여기에는 뭐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거 없는 것이 당연히 보이게 됐고, 그리고 소성리로 들어오는 입구는 완벽히 막혀서 저희가 주민들이 군청에 요구했던 방역 차량도 경찰에 막혀서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국가 자신이 얘기했던 방역 절차를 무시하면서 행해졌던 일들이 뭐냐? 이런 것들입니다. 사드 장비를 들여놓기 위해서 저희가 알기로는 작년부터 미국이 한국 정부에 요구했던 사드 추가 배치를 위해서 그 국가적 위기 상황에도 자신이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칭송받았던 그런 모든 절차를 무시했던 그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무시했던 이유가 바로 이거였다라는 거죠. 이러한 장비들이 뭐냐면은 올해 2월 달에 미국 MDA 미사일방어청장이 선언을 한 게 있습니다. 주한미국 긴급작전 요구라는 게 있었고요. 이거는 전체적으로 이 긴급작전 요구를 실행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림으로 살펴보면은 결국 패트리어트와 사드를 통합하는 과정. 1단계에서는 먼저 레이더하고 사드 미사일을 이렇게 분리시켜 원격으로, 지금은 그 유선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걸 무선으로 만들겠다라는 게 1단계고, 2단계는 사드 레이더를 가지고서 패트리어트를 통합을 해서 일단 사드 레이더로 패트리어트를 운영하겠다라는 거고, 왜냐하면은 패트리어트의 레이더보다 사드 레이더가 훨씬 더 우수하거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근데 이 1단계에서는 최종적으로는 패트리어트와 사드를 완전히 통합하는 그 사드 어떠한 모습에서는 사드 발사대에서 패트리어트 미사일까지도 포함할 수 있고, 아예 원격으로 유선으로가 아닌 패트리어트하고도 원격으로 조정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에서 현재 목표로 하고 있는 긴급작전 요구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사드는 아직 우리나라에서 배치를 할지 말지 결정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근데 2021년도까지 이거를 완성하겠다고 선언을 했고, 저희들이 평통사에서 연구 결과 이미 이것은 2017년도 추가 배치 이후에 그해 3개월 뒤 12월 달부터 이미 미국은 강행을 해왔다라는 것이 연구 결과 밝혀졌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공식 자료들을 통해서 밝혀진 거고요. 이것은 사드 레이더의 어떤 패트리어트하고 사드하고의 통합만 이루어지는 게, 꼭 사드하고 패트리어트의 통합을 얘기하면은 어떤 국내적인, 우리나라 한반도의 국내적인 상황만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드 레이더를 지휘하는 C2BMC라는 이러한 통치 체계, 통합 지휘 체계를 통해서 이 C2BMC의 업그레이드가 함께 이루어졌고요. 이 C2BMC의 업그레이드는 미국 본토보다도 먼저 우리나라를 지휘하는 C2BMC가 가장 먼저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C2BMC의 최종 업그레이드는
사드와 그리고 다른 나라, 일본에 있는 사드 레이더, 그리고 최종 이지스함, 그리고 저기 알래스카에 있는 장거리 레이더까지도 통합해서 이러한 미국의 MD 체제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아니다. 이런 사드 업그레이드는 우리나라가 아직 인정하고 있지 않고 현재 진행되고 있지 않다라고 부정은 하고 있는데 정부가 부정하지 않아도 미국의 공식 자료는 이미 긴급 작전 요구의 거의 2단계까지 완성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다른 시스템과의 통합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레이더가 두 가지 모드로 운영이 됩니다. 종말 모드와 그리고 전방 모드로 운영이 되는데 현재 정부에서는 이제 종말 모드로만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하지만은 이미 긴급 작전 요구 한국의 사드를 담당하고 있는 이 긴급 작전 요구 주한미군 긴급 작전 요구의 실험에서 이미 전방 배치 모드로 실험을 했다라는 거죠. 대한민국의 사드가 다른데 없죠. 유일하게 있는 사드가 이건데 이 사드에 대해서 전방 배치 모드로 실험을 했다라면은 소속리에 있는 사드를 전방 배치 모드로 운영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전방 배치 이 사드 성능 개량을 위해서 들여왔던 이 핵심 장비들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왼쪽에 보이는 것이 발전기고 오른쪽에 보이는 것이 사드 EU라고 하는 사드의 두뇌격인 장비이고 왼쪽 아래에 있는 것이 발사대. 현재 정부에서는 노후화된 장비들을 교체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말이 되지 않죠. 최신 장비라고 해서 갖다 놨는데 노후화됐다라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고 그리고 그 노후화된 장비에 교체된 장비가 하필이면은 성능 개량 장비라고 하는 것이 참 우스운 일이죠.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한미안보연례회의에서 성주 공동성명으로 성주의 사드기지 안전적 조정 요건을 위해서 장기적 계획을 선언을 했고요. 이것은 문재인 정부가 얘기했던 임시 배치를 부정하고 정식 배치를 선언한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8일 뒤에 또다시 얼마 전에 10월 22일에 사드 기지공사 자재 반입을 위해 경찰 병력 1000여 명이 동원이 됐습니다. 1분 30초 남았습니다. 네, 끝났습니다. 이 안에 국민의 건강권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국민의 건강권은 아무것도 없었고 절대 미국의 요구, 두 차례 미국의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미국의 요구가 있을 때마다 철저하게 국민의 건강권이 짓밟혔던 모습, 군사주의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철저하게 외교적 카드로서 지난 4년간 이루어졌던 것이 바로 사드 문제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금 현재 하얀색이 사드 주요 3,000명 이상의 경찰 병력이 들어왔던 사건들이고 노란색이 그때 당시에 남북미 간에 있었던 주요 사건들입니다. 날짜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주요 사건들이 있기 바로 전에 어떤 사드의 주요 절차들이 진행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특히 올해는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미 대화를 앞세웠던 것이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능 개량을 남북미 관계에서 첫 번째 외교적 카드로서 성능 개량을 이루어졌고 결국에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됐죠. 이번 5월 29일 사건 혹은 12월 22일 사건으로 알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의 요구가 있을 때마다 이러한 일을 반복될 것이고 사드 기지가 있는 이상 소속리 주민들은 얼마든지 짓밟힐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속리 주민들 지난 4년과 같이 앞으로도 절차 진행에 있어서 끊임없이 짓밟히겠지만 끝까지 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많은 연대 지금까지와처럼 앞으로도 많은 연대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